저는 오늘 제 손자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찢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며 별의별 풍파를 지나왔지만 오늘 같은 결심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버지가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잃은 컴파스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손자 찬우의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판단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은 나른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7살 찬우에게 간식을 챙겨주려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묘하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져 있고 다리에 힘도 제대로 없는 듯 보였죠. 저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찬우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런데 찬우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문제아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누가 쾅 하고 내려친 듯 했습니다. 문제아라는 단어가 어찌나 낯설고 무겁게 들리던지 가슴 밑바닥까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선생님이 그러시던디. 찬우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그 주저함 분명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걸 말이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장난이나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아이가 저렇게 움츠러들 정도라면 누군가가 아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게 틀림없다. 사실 찬우는 예전부터 밝은 아이였습니다. 생글생글 웃고 손에 쥔 작은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몇 시간을 신나게 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재혼한 후부터 찬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주변 눈치를 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실수라도 하면 자신을 탓하며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 엄마를 맞이해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야. 뭔가 더 깊고 어두운 문제가 숨어 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찬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점점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찬우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그게 누군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찬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 문제아이래요라고 말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살며 아이 울음소리에 이렇게 가슴이 아파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들어야 확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찬우는 혼자가 아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아이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혼한 새며느리 때문일까? 아니면 새 가족 안에서 무언가 벌어지는 걸까? 점점 더 복잡한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강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정의 언니, 다혜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제 마음 어딘가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그저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예감이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찬우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손자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떤 관계든 어떤 이유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그렇게 제 결심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가족의 풍경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진실의 그림자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전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찬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손자였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아이의 마음을 짓밟고 있는지 감시하는 보호자이자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찬우에게 상처를 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누군지, 언제, 왜 그 모든 게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다혜의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찬우가 평소처럼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혜가 집 문 앞에 서서 뭔가를 살피는 듯한 눈빛을 보였고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다혜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오는 거지?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찬우는 다혜를 발견하자마자 몸을 움츠리고 숨듯이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다혜가 손자를 학대하는 게 틀림없다. 순간 판단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찬우가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혜가 정말로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오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찬우의 공포스러운 반응은 그럴 가능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며칠간 다혜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 찬우를 대하는 태도, 아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혜는 아이에게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를 걸고 간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대일 수 있지? 하지만 찬우가 여전히 다혜를 보면 몸을 숨기고 도망가는 행동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첫 번째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찬우의 필통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증거 없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이라면 최소한 사실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죠.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찬우의 필통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하지만 찬우의 안전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찬우는 여전히 학교에서 돌아온 뒤 집 안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하며 긴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다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까? 며칠간 녹음기를 통해 찬우가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찬우가 다혜를 피하는 행동과는 달리 대화 속에서는 다혜가 아이를 격려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서둘러 판단한 건 아닐까? 그러나 그때마다 찬우의 작은 울음소리 혹은 갑작스러운 떨림은 제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관찰하며 의심과 혼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로 지냈습니다. 속으로는 다혜가 정말로 의심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이에게 진짜 상처를 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가능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혜를 직접적으로 추궁하기 전에 먼저 모든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거야. 어느 쪽이 잘못했든 찬우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관찰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찬우의 미래와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누가 아이를 다치게 했든 책임을 묻겠다고요. 며칠간 찬우의 행동과 다혜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을 억누르느라 애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움츠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가 찬우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찬우의 필통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이가 집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날 아침, 찬우가 학교로 떠나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겠다고요. 녹음기를 필통 안 깊숙이 숨기고 찬우가 평소처럼 장난감을 꺼내며 놀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찬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기록될 거야. 누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든 나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 며칠간 녹음된 파일을 하나씩 들어보았습니다. 다혜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찬우를 다그치거나 위협하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다혜가 정말 문제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저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찬우의 작은 떨림과 숨죽인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다혜를 볼 때 몸을 움츠렸고 심장이 뛰는 듯한 발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에 판단하겠다고요. 며칠 뒤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심장을 쥐어짜는 긴장감 속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나는 눈앞에서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한다. 귀를 스치는 목소리, 그것은 다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찬우에게 상처를 준 주체는 아빠 경석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 날선 말투, 아이를 향한 분노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 엄마는 안 죽었어. 너 같은 애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내 아들이, 내 손자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잊힌 듯이 뛰었습니다. 순간 저는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정의를 실행해야 할 주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혼란, 잘못된 용의자에 대한 의심, 두려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진실을 확인했으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저는 바로 다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서 무언가 말 못할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고 이 고통의 끝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누구도 내 손자를 다치게 할 수 없다. 녹음기를 통해 진실의 조각을 확인한 뒤 저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길한 예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은 느낌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경석의 폭언만 들려 충격에 빠졌지만 차분히 들어보니 아이의 미세한 떨림, 숨죽인 울음, 다혜의 다정한 말투, 그리고 문을 닫는 소리 하나하나까지 모두 감정의 단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아이의 마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혜의 행동은 분명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찬우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혜가 아이를 다독이는 동안에도 찬우는 몸을 떨며 고개를 돌리고 눈을 피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아빠의 폭언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라. 다른 무엇인가가 섞여 있을 거야. 저는 집안 곳곳에서 조각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찬우의 책상 위에 놓인 메모, 장난감 속에 감춰진 종이 쪽지, 필통 속에서 발견한 작은 그림 하나, 아이의 마음이 담긴 흔적들이었죠. 한 장 한 장,
한 조각 한 조각을 들여다보며 아이의 마음속 이야기를 짐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왜 경석은 이렇게 당당하게 부인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찬우의 행동 패턴에서도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 찬우는 갑자기 숨거나 고개를 떨구고 목소리를 낮추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혜가 퇴근 전 아이를 돌볼 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웃음조차 돌아왔습니다. 이 간극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혜는 보호자이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석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상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각난 단서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며칠 동안 녹음 파일과 아이의 흔적을 교차 분석하며 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다혜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혜 때문이 아니라 경석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오해를 했구나. 다혜는 아이의 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경석의 책임은 그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고 자신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다니.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경석의 폭언, 다혜의 보호 행동 모든 조각이 제 손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행동이다. 조각난 단서들을 기반으로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그리하여 혼란과 의심 속에서 조각난 단서를 수집한 시간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혜가 아니라 경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왔다. 며칠간 조각난 단서들을 분석하고 찬우의 필통 속 녹음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반복해서 확인한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아이가 집 안에서 들려주는 작은 목소리와 경석의 날카로운 말투가 이어지며 긴장감은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녹음기의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찬우를 향한 경석의 폭언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 엄마는 안 죽었어. 너 같은 애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찬우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때 저는 다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다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경석이 찬우에게 고함치는 걸 듣고 매일 퇴근 전까지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다고. 찬우는 너무 착한 아이라서 자신이 문제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혜가 아니었으면 찬우는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경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요.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흔든 책임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힘든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다혜와 미정을 데리고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긴장과 분노, 동시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섞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경석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저 녀석이 오해한 거예요. 다혜가 헛소리하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아이의 울음과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 그러나 제가 녹음기를 틀자 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찬우의 흐느끼는 목소리, 경석의 폭언, 문을 쾅 닫는 소리 모든 것이 현실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경석은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그때 경석의 목소리는 변명이 아니라 무너짐 그 자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울음이 죄를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내가 무너뜨린 건 아이의 마음이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 순간 경찰서 안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의 울음,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제 결심이 한데 뒤섞이며 드라마틱한 순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구나. 진실이 폭발한 이후 저는 마음이 한껏 긴장된 상태에서 다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사건 이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찬우와 경석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혜는 정말 아이의 편이었을까? 나는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는지 이제는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요. 다혜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석이 찬우에게 고함치는 모습을 매일 보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퇴근 전까지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해했는가. 다혜가 아니었으면 찬우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찬우는 자신이 문제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항상 자신을 탓하며 울었던 이유는 다혜가 말하듯 아빠의 폭언이 아이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데 어떻게 어른들이 마음을 흔들 수 있나.
다혜는 과거 경석이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아이의 상처가 이렇게 깊었던 거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결심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경석의 폭언이 녹음으로 증명되었지만 다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혜가 없었으면 찬우는 혼자였을 거야. 이 아이가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다혜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경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찬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저는 다혜와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석이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거나 증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날 밤, 저는 찬우의 방을 살펴보며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울음, 경석의 폭언, 다혜의 보호 행동. 모든 조각이 저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고 아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를 향해 나섰습니다. 다혜와 미정을 동반한 채 모든 증거와 녹음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고 경석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찬우의 마음은 회복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조력자 다혜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이들의 결심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의 충돌이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겠다고. 누구도 찬우의 마음을 다시 흔들 수 없도록 하겠다고요. 드디어 경찰서 앞에 섰을 때 마음은 긴장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찬우를 지키고 경석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아이의 상처는 회복될 수 없어. 조용히 경찰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석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여전히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아이의 울음과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경찰 조사실에서 저는 다혜와 미정을 함께 불러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찬우의 흔적, 다혜의 진술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더는 부인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경석은 여전히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저 녀석이 오해한 거예요. 다혜가 헛소리하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감추려 하는구나. 하지만 이제 진실은 제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찬우의 흐느끼는 목소리, 경석의 폭언, 문을 쾅 닫는 소리, 경찰서 안에 모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구나. 숨을 수 없을 거야. 경석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그때 경석의 목소리는 변명이 아니라 무너짐 그 자체였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름이 죄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내가 무너뜨린 건 아이의 마음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누구도 아이의 마음을 다시 흔들 수 없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이가 괜찮을까요?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원래부터 좋은 아이였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제 몫이다. 경찰서 안은 긴장과 안도의 공기가 뒤섞였습니다. 아이의 울음, 경석의 눈물, 그리고 저의 결심이 모두 한 곳에서 부딪히며 드라마틱한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날 이후 경석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정의는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건은 단순히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가족과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명확해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끝났지만 치유의 길은 이제 시작이구나. 경찰서에서의 충격적인 순간 이후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심판 아래서 드러나야 한다. 경석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찬우의 마음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법정에서 경석은 여전히 울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반성의 증거일 수는 있어도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아이에게 입힌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요. 재판 과정에서 저는 녹음 파일과 찬우의 증언, 다혜와 미정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증거가 쌓이면서 경석의 거짓말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반성의 증거일 수 있으나 처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실과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구나. 결국 법원은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석에게는 징역형과 심리치료 명령이 내려졌고 찬우의 양육권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의 마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내 몫이라는 것을. 판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찬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찬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문제 아니지.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넌 원래부터 좋은 아이였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순간 내가 모든 싸움을 한 보람이 있구나.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긴장, 오해와 혼란,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은 모두 아이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다혜와 미정도 함께 아이의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서로의 진심과 노력 덕분에 찬우는 점점 웃음을 되찾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아이와 가족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구나.